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레이달류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올웨더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과 실제 레이달류가 운영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기획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설계되었고 실제 성과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레드앤브리지에서 준비한 어드밴스 투자 칼럼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레이 달리오가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중요시했던 상관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지난 성과를 통해 그들이 진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불안 게이지와 안전 포트폴리오 내용을 통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올레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도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비중을 동시에 가져가는 컨셉으로 저희 레드앤브릿지 소개 영상 2번째에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레이달료가 브릿지로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 비중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토니 로빈스의 책 머니에서 인터뷰했을 때 올레더 포트폴리오와 유사하게 개인 투자자가 운영한다면 전 세계 주식 30%, 미국 중기 채권 15%, 미국 장기 채권 40%, 금의 7.5%, 원자재의 7.5% 비중으로 배분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말한 바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레이 달리오가 홀리 그레일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캡처한 자료인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 칸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60% 코릴레이션, 여기서 코릴레이션은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와 0%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차이점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수익률 대비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구성했을 때 리스크가 적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끼리 분산해서 투자했을 때 더 좋아진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웨이 달리오는 이것을 투자의 성배, The Holy Grail of Investing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의 핵심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끼리 보유하면 동일한 수익률 대비 변동성,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저 낮은 상관관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충분한 것일까요? 일단 레이 달리오가 말한 투자의 성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일한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낮아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각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는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팀코 퀀트 팀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고서에서 제가 중요한 그래프를 캡처해 두었는데요. 이것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지난 27년부터 11년도까지 나타낸 차트이고요. 보시다시피 아래와 같이 음의 양력이 있을 때와 양의 영역이 있을 때가 고루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 실업률, 성장률이고요. 경제 환경에서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상승기가 양으로 가고요. 반대로 실업률, 성장률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상승기가 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 하나 보도록 하죠. Stock Bond Correlations, Macroeconomics Regimes and Monetary Policy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주요 핵심은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상승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색 음영으로 된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인데요. 회색 음영이 당연히 위쪽으로 갈수록 긴축적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회색 음영이 위로 갈 때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완화적일 때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라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양수로 가고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닌 금리가 인하되고 정책적으로 완화되는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음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같이 약간의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논문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레이달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09년 4분기 All Weather Strategy 보고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멈춤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 레드 앤 브릿지 팀에서 번역한 내용으로 내용을 파악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약간의 오역과 초월 번역이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핵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산군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에 의존할 수 없다면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산군과 경제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에 기초하여 위험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경제환경에 대한 자산군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는 가변적이지만 경제 환경에 대한 자산군 간의 관계는 일정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레이 달리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그렇다면 이 경제 환경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은 경제 환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All Weather Strategy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유리한 자산군을 나타낸 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때, 기대치 대비 실적이 높을 때는 주식, 회사채, 원자재, 신흥국 채권이 각광을 받고요. 인플레이션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때는 물가연동체, 원자재, 신흥국 채권이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때는 국채와 물가연동체가 힘을 내주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국채와 주식이 의외로 성과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레더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자산군을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들이 진짜 추구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빨간 선은 컨벤셔널 베타 포트폴리오, 해석해 보면 전통적인 베타 포트폴리오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6040 포트폴리오, 주식과 채권의 6대4 비중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이고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토탈 리턴은 9.8%로 같을 때 올 레더 포트폴리오가 전통적인 베타 포트폴리오보다 표준 편차, 변동성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우다운 낙폭 그래프를 한번 보셔도 전통적인 베타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올 레더 포트폴리오의 낙폭이 적고 빈도도 적다, 그리고 강도도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변동성을 일치해서 만든 그래프는 어떨까요? 역시 빨간색은 전통적인 베타 포트폴리오이고요. 파란색은 올레드 포트폴리오라 볼 때 same 리스크를 동일시했을 때, 표준 편차, 변동성을 동일시했을 때 올레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월등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우다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은 컨벤셔널 베타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낙폭이 비교적 적긴 합니다. 물론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낙폭이 더 큰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즉, 레이 달리오가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어서 추후에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변동성을 조절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 게이지와 안전 포트폴리오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서 올 레더 포트폴리오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영어인데요.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브리지워터의 불안 게이지, 즉 불안 게이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되는 내용이 쭉 나올 텐데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영어로 꼭 내용을 숙지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레이더 앤 브릿지에서도 가볍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쭉 연결되는 내용 한번 보시고요. 역시 레더 앤 브릿지에서 해석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핵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990년 후반에 우리는 통화 자극과 대출을 통한 자산군의 성과 관계를 모니터링하여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불안 게이지를 개발했습니다. 게이지는 이제 우리 시스템의 일부로서 일정 수준의 게이지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에서 불안과 같은 환경에서도 부를 보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브릿지워터에서는 불안 게이지라는 지표를 하나 개발했고
이 게이지의 수치에 따라서 무작정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포트폴리오는 바로 안전 포트폴리오인데요. 그것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또 적혀 있습니다. 역시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패드앤 브릿지에서 해석한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역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에는 안전 포트폴리오로 전환하자. 불황이 자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안전 포트폴리오, 세이프 포트폴리오의 설계로 이끌었습니다. 안전 포트폴리오가 그럼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안전 포트폴리오는 금융 및 경제가 붕괴되는 동안에도 부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장 위험을 줄이고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최소화하며 레버리지를 없애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합니다. 안전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정부의 명목 채권과 전 세계 정부 물가 연동 채권, 정부 증권, 금으로 자산을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 안전 포트폴리오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힘을 낼 수 있는 물가 연동채와 디플레이션 시기에 힘을 낼 수 있는 정부 명목 채권, 국채와 증권, 그 다음에 통가 가치가 현격하게 평가절하되는 시기, 이를테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금을 포트폴리오 내에 구성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산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든 포트폴리오라는 것입니다. 안전 포트폴리오의 성과도 보고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 선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통적인 베타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주식과 채권을 65대 35로 분배했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대공황 시기죠. 이 시기는 그 유명한 대공황 시기인데 거의 낙폭이 70%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포트폴리오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40%에 가까운 낙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세이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적은 낙폭으로 이 시기를 무사히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되어 운영 중이고요. 여러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관계가 낮은 자산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서 각각의 경우에 힘을 낼 수 있는 자산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산군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동일한 비중의 리스크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리스크 페리티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페리티 방식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동일 변동성 대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불안 게이지라는 지표를 통해서 불안 게이는 올해도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안전 포트폴리오로 전환해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브릿지워터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정적 자산 배분은 아닌 것이죠. 그 보고서에서는 또한 이번 09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불안 게이지가 작동을 해서 안전 포트폴리오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의 낙폭이 상당히 줄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자료를 찾아보면 오히려 09년도에 브릿지워터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올레도 포트폴리오에 가장 실제에 가깝게 그래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비교적 근접한 방법인 RPAR ETF를 사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RPAR ETF는 레이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릿지워터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투자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이기 때문에 올레도 포트폴리오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핵심만 추려드리면 전 세계 주식의 25%, 원자재의 15%, 금의 10%, 채권의 35%, 물가 연동체의 35%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 ETF이고요. 숫자를 다 더해보시면 120%의 레버리지 ETF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ETF도 리스크 페리티 전략에 따라서 리스크가 최소화된 상태를 이용해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고 그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이 또한 있는데요. 일단 보수가 0.53%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올웨더 포트폴리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니라는 책에서 밝혀진 버전에 대비해서 RPAR이 특별히 더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실제 브리지워터에서는 브라운 게이지를 통해서 때때로 안전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RPAR만 사서 보유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공황과 같은 불황의 시기가 찾아왔다면은 우리는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심지어 RPAR은 120% 레버리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의 낙폭이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레이달류의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실제 운용 방식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이유는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꼭 추종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설계, 운용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저희 레더앤브릿지에서 제시하는 런던, 뉴욕, 서울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포트폴리오 운영과 설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더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더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